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염동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염동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30대 환자에서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만 알았던 백내장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내장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백내장인데요. 사실 정말 노화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 증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눈 속에는 투명한 원반 모양의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이 볼록 렌즈를 우리가 수정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하게 생겨서 점점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백내장하고 함께 이제 녹내장도 되게 많이 들어본 질환인데 그렇죠. 안 질환이 사실 녹내장, 뭐 황반변성 이렇게 좀 다양한 안 질환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다른 여타 안 질환과 이 백내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수정체가 혼탁하게 생겨서 시야가 점점 저하되는 그런 질환을 백내장이라 하는데요. 황반 변성은 이제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이 변성이 생겨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 녹내장은 그런 망막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시야 결손이 생기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 번 손상된 망막과 시신경은 회복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내장은 이제 수술로서 대부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백내장은 초기에 이제 시력 저하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이런 초기 증상이 있지만, 녹내장은 특별히 이런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시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거나 눈을 누르는 듯한 안구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녹내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장 큰 차이점은 백내장은 수술로 인해서 이제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수술법으로 시력 회복이 가능할지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생기는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지 원인 좀 알려주실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구조가 노화가 들듯이 눈에도 수정체가 점점 뿌옇게 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력 저하가 생기는 건데요. 노화 이외에도 외상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외상에 의한 백내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한쪽 눈, 다난성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그리고 당뇨와 같은 질환에서도 백내장이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답변 중간에 다난성 백내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다낭성, 단안, 한쪽 눈이라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즉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백내장은 양쪽 눈이 비슷하게 그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젊은이에게 오는 백내장은 한쪽 눈에만 유독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쪽 눈 또는 다난성 백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원인으로 노화 가장 먼저 들어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뇨와 같은 그런 질환도 들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백내장도 선천성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외상이나 특별한 안과 질환 없이 신생아 때 또는 영유아기 때 생기는 이제 렌즈 혼탁, 그걸 말하는데요. 대개는 선천적이지만 가끔은 태어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한 2,000명의 출생아 중에서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선천적인 백내장은 국소적인 또는 전신적인 이런 몸의 이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선천적인 백내장은 약 3분의 1 정도는 산모의 풍진 감염과 같은 다른 질환과 동반된 경우도 있고, 약 3분의 1은 다운 증후군 그리고 에드워드 증후군과 같은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기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특별히 원인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게 선천성 백내장 말고도 태어날 때부터 아예 수정체에 그냥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정체가 없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정체가 아예 없는 경우를 선천성 무수정체라고 하고, 수정체 모양이 원추형 모양인 원추 수정체형, 그리고 수정체 모양이 구형인 구형 수정체 등의 이런 수정체 이상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이상이지만 아주 드물지만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을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염색체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과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검사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생긴 백내장은 심한 경우에는 시력 발달로 인해서 약시가 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일찍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발견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릴 때 수술을 받는 게 좀 더 예후가 좋은가요? 일단 선천적인 백내장은 약시와 그리고 시력 저하로 인해서 눈떨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렌즈의 혼탁이 이제 심해서 안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한 6개월 이내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약시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가장 예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안저라고 하는 부위는 동공안을 봤을 때 안구의 안쪽 부위 예를 들면 망막, 혈관, 시신경 유두, 맥락막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만약에 백내장이 있다 하더라도 잘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을 굳이 하지 않고 산동제를 점안하거나 동공을 확장시켜 그리고 좋은 눈을 아예 가려버려서 약치를 예방하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시력 발달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신생아 6개월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게 어렸을 때 해도 괜찮나요? 부모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내장이 심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백내장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빛의 자극이 덜 들어와서 망막 발달도 덜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력 발달이 안 돼서 결국은 실명이 될 확률이 꽤 높다는 그런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는 빨리 요즘은 마취가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뭐 1세 이하의 이런 아기들도 충분히 마취를 잘 걸고 해서 백내장을 충분히 잘 제거하면 시력 발달도 잘 유지가 될 거고 해서 원칙으로는 가능한 빨리 백내장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수술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는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군요. 그렇죠. 검사를 제대로 해서 만약에 정말로 해서 망막 전문의가 봤을 때 이제 안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스케줄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태어나서 정기적으로 아마도 아이들 검사를 받을 때 발견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가 또 알아야 되는데 백내장은 어떤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통증이나 또 다른 분비물 같은 특별한 증세가 없이 점차적으로 시력 감퇴만을 호소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백내장 증상인데요. 이 수정체, 즉 렌즈 혼탁의 위치나 정도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시력의 감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부분적으로 백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다남폭시라고 해서 한쪽 눈으로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을 거고요. 수정체의 중심 부인 핵 부위가 딱딱해지면 수정체의 굴절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근시 상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근시 상태가 진행이 되면 예전에 노안이 와서 안경 돋보기를 쓰면서 이렇게 안경 신문을 봤던 그런 상태가 나 안경 없이도 신문이 잘 보여. 마치 회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백내장이 진행, 즉 핵백내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근거리가 시력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반드시 안과를 내원하셔서 백내장 인지를 반드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시력이 좋아 보이는 건 어쨌든 차후에 더 진행이 되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후에는 결국은 너무 많이 흐리게 보여서 결국은 많이 힘들게 되겠죠. 잠깐 기분 좋은 마음에 우쭐해서 이제 병원 안 찾아가시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성 백내장이 있잖아요. 요거는 맞습니다.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여파로 생기는 백내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충격이 가해지고 이 충격이 수정체, 즉 렌즈에 전달하게 되면 렌즈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 렌즈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렌즈 단백질 구조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곤탁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시력 저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 증상은 잘 없다고 하셨잖아요. 뭐 맞습니다. 주증상이라면 시력 감퇴 정도를 꼽아 주셨는데 그러면 증상만으로 백내장을 자가 진단하기는 힘들까요? 네,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는 원인은 백내장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가 진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거나 그리고 낮에 밝은 곳에서 조금 눈부심이 심하다거나 그리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과를 오셔서 반드시 백내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안과를 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서 시력이 어느 정도 저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동공을 확장시켜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수정체의 혼탁의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면 백내장 이제 유무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 정도로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들 병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백내장을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게 다른 문제점으로 혹시 생길 수도 있는지 혹은 다른 안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줄 경우에는 점점 시야가 흐리게 돼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나라에서 실명 원인 1위가 백내장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그리고 당뇨 합병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있을 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더 이런 질환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백내장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습니까?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크게 백내장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한번 이게 변성된 이런 수정체의 단백질을 원래 상태로 투명하게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약물 치료는 백내장의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수정체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백내장이 완치를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수정체의 발달로 수술하기 전에 있던 난시라든지 노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인공 수정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방금 또 노안과 난시까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난시, 노안이 뭔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도 더불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난시라는 것은 우리 눈의 굴절력이 안구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같이 못하기 때문에 초점이 한 곳에서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난시라고 그러고요. 노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 자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근거리 작업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난시는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노안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을 뿐더러 독복이 없이도 먼 것과 가까운 걸 다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백내장 수술할 때 함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백내장이 일단은 시력 저하가 생기게 된다고 증상 몇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백내장이 생겼지만 교정 시력이 좋다면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백내장의 진행 정도가 미미하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괜찮다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리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렌즈 혼탁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직업 생활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을 줄 만큼 이렇게 시력이 나쁜 경우 또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녹내장이나 포도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기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내장은 재수술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백내장 자체의 재수술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백내장 자체가 간혹 이렇게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혹시나 인공수정체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2차적으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추가적인 시술을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백내장이라는 자체가 뭐 그렇게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부분 수술 한 번만으로도 완치 개념으로 많이들 개선이 되시나요? 맞죠?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정확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술 잘 받아도 이제 환자들의 몫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주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2mm에서 3mm 사이 절개창 부위에 그 이제 칼 절개창 부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간혹 이렇게 완벽하게 아물기 전에 눈을 비빈다든지 물이 들어가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 회복하신 과정 중에서 눈 안에 균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눈 안에 즉 안구 내 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1000명 중에 한 2번 정도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균이 생기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과 먹는 약을 용법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서 혹시나 통증이라든지 충혈 이런 뜻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오면 바로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꼭 전문의가 알려주신 주의사항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후발성 백내장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재발하고는 다른 거죠? 재발은 다릅니다. 백내장 수술은 재발이 아니라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렌즈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 수정체 낭이라는 구조를 남겨놓는데요. 그 수정체 낭에 섬유나 또는 상피 자체가 이제 붙어서 혼탁된 막이 하나 형성합니다. 이런 막을 저희가 뒤에 생기는 낭이라고 해서 후낭 혼탁 또는 후발성 백내장이라 하는데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이럴 경우는 특히 소아 백내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생기고요. 그리고 성인 백내장에서도 보통 한 절반에서는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안과에서 이 후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하면 재발도 없이 그다음에 간단하게 치료 가능하고 시력 회복도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치료했던 병원을 정기적으로 안과를 잘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후발성 백내장은 치료가 덜 됐을 때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백내장을 다 제거했는데 후발성 백내장이 생기는 거, 후낭 혼탁이 생기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요? 그 세포들이 그 뒤에 있는 막에 붙는 건데 실은 그게 뒤를 아무리 깨끗하게 백내장을 제거해도 약간 운명적으로 그게 이제 세포들이 붙어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치료법은 간단하다고 말씀을 간단합니다. 해주시니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백내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예, 백내장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흡연, 음주 같은 걸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거고요. 특히 자외선이 강한 여름날에는 챙이 큰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거를 써서 눈을 좀 보호하는 게 좀 중요할 겁니다. 음식요법도 조금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손상된 눈 조직을 회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가 풍부한 시금치라든지 비타민 C나 D가 풍부한 당근 같은 거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전자파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자체도 좀 몸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바이오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백내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내장 더 이상 어르신들의 질환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거나 TV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장시간 이용하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바꾸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내장에 대해서 살펴본 닥터 플러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염동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